의성 다윈 사투리 제57회입니다. 314번 자부동. 자부동은 일본말에서 온 말입니다. 일본말 자부통에서 온 말입니다. 방석, 안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저희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 방석, 자전거 안장을 자부동이라고 했고, 교실에서 의자 밑에 까는 방석도 자부동이라고 했습니다. 315번 잘해다 또는 잘해가다. 이 말은 부족하지 않고 맞다, 닿다, 충분하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그 돈이 잘일지 모르다. 이 꺼내기가 거기까지 잘해가나? 이 말은 돈이 부족하지 않고 넉넉할지 모르겠다. 이 끈이 거기까지 닿겠나? 이런 뜻이 되겠고요. 제가 우연히 이제 그 방송에서 본 건데요. 130 내지 한 140여 년 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조선이죠. 조선에 와서 조선어 해야책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마 그 함경도 쪽에서 그 선교사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젓이 잘래 걷는 못 잘래 걷는. 이 말은 우유가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소젓은 우유죠. 잘래 걷는, 여기서 우리가 의성 사투리라고 볼 수 있는 잘해다 같은 뜻입니다. 잘래 걷는, 못 잘래 걷는. 잘래 갔음매, 다 마셨음매. 충분합니다. 다 마셨습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우연히 봤습니다. 316번은 자장구. 자장구는 그냥 우리가 자전거를 그냥 발음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국민학교 3, 4학년 때부터 타기 시작해서 중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길을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317번 잔내. 잔내는 자네의 또는 자네네의 준말입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잔내 어른 보니까 많이 좋아 보이네. 자네 부친 보니까 많이 좋아 보이네. 318번은 그냥 학생들이 쓰던 은어인데요. 잡초하다. 상대방이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좀 속 좁은 행동을 할 때 잡초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잡하다를 아마 뒤집어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319번 장물 또는 지렁. 이 말은 간장입니다. 간장. 간장을 저희들은 장물이라고 그랬고요. 지렁이란 말은 저도 처음 듣는 말인데 우리 시골의 선배님들이 알려주셨습니다. 지렁이라고 또 했답니다. 320번 전디다. 전디다는 기억이 지읒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견디다에서 전디다, 기억이 지읒으로 변해서 전디다로 발음했습니다. 이 현상의 다른 예를 보시면 한길은 한질, 기름은 지름, 엿기름이 변해서 엿질금. 마찬가지로 히읗이 시읒으로 변하는 것도 같은 현상입니다. 형님은 성님, 시아는 시아, 이런 식으로. 321번 전주다 또는 전자 가지고. 이 말은 조준하다, 조준해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쏘을 때는 잘 전자 가지고 쏴야 맞지. 잘 조준해서 쏴야 맞죠. 322번 절가락. 저분은 젓가락입니다. 323번 뭐뭐뭐 하고 졌다. 이 말은 뭐뭐뭐 하고 싶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극이 알고 접다. 기기 알고 접네 라고 되는데요. 기기가 아니고 극입니다. 극이 알고 접네. 극이 알고 져라.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네. 그것이 알고 싶어라. 324번 정구지는 흔히들 많이 말들 하죠. 부추입니다. 정구지는 부추. 325번 정랑, 통신은 변소입니다. 요즘은 주로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정랑, 통시. 이 말은 저희 할아버지 세대까지 썼고요. 저희 때는 변소라고 그랬습니다. 326번 정지. 정지는 불 때는 부엌이 아닌 아궁이가 아닌 주방의 개념의 부엌이죠. 요즘 말로 하면은 주방,
뭐 싱크대가 있는 주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날 정지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327번 정때. 정때는 점심 나절에 오후에, 악센트는 때에 있습니다. 정때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너 아바이 보고 내 정때 내려간다 해라. 이 말은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오후에 내려간다고 전해 주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정때. 328번 종우 또는 조우. 이 말은 종이에 대한 좀 발음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문조우는 문종이, 문에 바르는 종이죠. 문종이를 그림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문종이는 한지라고 하나요? 뭐 그런 얇은 종이로 발라서 붙인 건데요. 이게 열고 닫다 보면은 손이라든지 찔려 가지고 구멍이 여기저기 아주 많이 났었습니다. 다음은 중간띠미가 되겠습니다. 학교 수업을 다 마치지 않고 중간에 도망 오거나 몰래 나와서 집에 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띠미, 중간학교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330번 중태. 붕어와 피라미의 중간쯤 되는 물고기인데요. 표준말로는 버들치라고 합니다. 331번 집꼬리. 집꼬리는 지게 뒤에 매는 끈입니다. 지게에 짐을 실은 다음 묶기 위하여 지게 가운데 달린 긴 끈인데요. 마치 꼬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집꼬리라고 합니다. 지게에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지게를 뒤로 눕힌 다음에 집꼬리를 길게 땅 위에 길게 쭉 늘여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짐을 차곡차곡 지게에 실은 다음에 집꼬리를 앞으로 넘겨서 힘껏 지게를 일으켜서 힘껏 잡아당기죠. 당겨서 지게 목 뒷부분 거기에 가로로 된 막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꼭 메었습니다. 332번 짓기다. 짓기다는 말하다입니다. 짓거리다에서 온 말인 듯 한데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만 좀 짓기. 소리 좀 들어보자. 이 말은 TV 있는 집에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연속극을 볼 때 어떤 한 사람이 연속극 내용도 모르면서 계속 줄거리를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옆에서 듣다 못해서 좀 조용하라고 할 때 하는 소리가 되겠고요. 맨날 놀러만 댕기지 말고 공부 좀 해래. 너 아빠 지킨대. 이 말은 꾸중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할 때 하는 말이 되겠죠. 다음 333번입니다. 지나게나, 아무나, 지나게나에서 온 말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희는 지나게나라고 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지나게나 공부한다고 다 대학 가나? 이 말은 시골에서 학교 다닐 때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학생이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놀리면서 이런 말을 했죠. 334번 지더기. 지더기는 두더지를 말합니다. 두더지. 저는 두더쥐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지 종류가 아니랍니다. 설치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쥐와 두더지는 종류가 다르답니다. 가끔씩 두더지를 잡아서 뒷다리에 끈을 길게 묶고 도랑 위에 물 깊은 곳에 던져 놓으면은 두더지가 물 위에서 헤엄치면서 이리저리 도망가는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쭉 모여서 아주 구경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335번 지둥은 기둥입니다. 역시 기역이 치읓으로 변하는 구경음의 현상입니다. 336번 지실 들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요. 옛날 손타다 하는 뜻인데 애완동물이
애완동물을 옆에 자꾸 쓰다듬어 주거나 많이 만지면은 이게 버릇이 들어가지고 자꾸 주인한테 만져달라고 이제 매달리죠. 그걸 지시를 든다고 했습니다. 337번은 지작대의, 지게 작대기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줄여서 지작대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에서 기로 끝나는 말은 기억이 다 빠져서 이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작대기는 작대의, 꼭대기는 꼭대의, 포대기는 포대의, 뭐 이런 식입니다. 자치기는 자치. 338번 지지바. 지지바는 계집애, 여자아이를 저희들은 지지바라고 했습니다. 변천 과정을 보시면 아마 계집애에서 기지바로 바뀌었을 거고요. 여기서 기억이 지읒으로 변하면서 지지바가 된 것 같습니다. 339번 역시 기억이 지읒으로 변하는 현상입니다. 짐치는 김치입니다. 요즘 말하는 어떤 저희가 먹는 김치, 우리가 먹는 김치가 아니고 다인에서 김치는 삭힌 무청을 말하는데요. 김치는 우리가 먹는 요즘 김치는 배차짠지라고 말했습니다. 배차짠지에 대비해서 무말랭이로 만든 무말랭이는 골굼짠지라고 했습니다. 봉화에서는 곤짠지, 안동에서는 골짠지 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천에서도 골굼짠지라고 한답니다. 340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이 지읒으로 변하는 현상이죠. 길은 질이라고 그랬습니다. 341번 질금, 콩나물입니다. 집에 콩나물 시루가 있어서 매일 물 주는 당번을 우리가 했는데요. 처음에는 콩이었는데 물을 주다 보면 어느새 싹이 나고 1, 2주일 지나면 길쭉한 콩나물이 되었습니다. 기르다의 명사형 기름이 질금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엿기름도 이 지방에서는 엿질금이라고 합니다. 기름이 지름이 되고요. 지름이 다시 질금이 되었습니다. 342번 질다, 지다 이 말은 길다입니다. 역시 기억이 지읒으로 변했네요. 예문을 보시면 지다구만기 디게 핵가바이더, 지다구만기 디게 핵가바이더 이 말은 길다란 것이 되게 가볍네요. 지다꿈한 것이, 길다란 것이 디기는 되게고요. 핵갑하이더, 핵갑합니다. 핵갑하다는 가볍다는 뜻입니다. 343번 질라이, 질라이는 제주꾼 전문가입니다. 이 단어도 선배님이 제공해 주신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은 소풀 잘 베는 질라이, 나무 자라는 질라이, 다마치기 잘하는 질라이, 딱지 따먹기 잘하는 질라이 뭐 이렇게 썼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344번은 징기미, 징기미는 새우를 징기미라고 했습니다. 아마 민물새우를 표준말로 징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온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345번 쫄가리, 쫄가리는 마른 잣나무 가지죠. 불 뗄 때 쫄가리부터 태우면 잘 탑니다. 예문을 보시면 쫄가리부터 먼저 떼라. 그래야 불이 붙지. 346번 쫄로기, 나란히입니다. 역시 예문을 보시면 요 쫄로기 앉아서 밥부제 피워놓고 기다리마. 떡하고 적조가리 같은 거 넘겨줄게. 여기 나란히 앉아서 보자기 피워놓고 기다리면 떡과 전조각 같은 걸 나눠주마. 이 예문에 나오는 시대적 배경을 보시면은 1970년대에는 먹을 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11월경이면은 특히 11월 초순, 첫 주말이나 둘째 주말 이때쯤에는 그 산에 있는 산소에서 시사, 시제라고 하기도 하고 산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그 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우리는 학교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산에 시사를 지내는 모습이 보이면은 모두 집에 가서 보자기를 들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 산소까지 걸어 올라갔죠. 산소에 도착해서 묘 옆에 나란히 앉아서 보자기를 펴놓고 기다리면은 제사가 끝난 뒤에 제사에 사용한 떡과 과일, 전 등을 보자기에 위에 이제 나눠 주었습니다. 과일 같은 건 잘라서 몇 조각씩 이렇게 나눠 주었고, 우리는 그 떡과 과일, 전 같은 것을 한 보자기씩 받아서 꼭 묶어 가지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시사를 지냈는데요. 저희 집에서 시사를 지낸 다음에 남는 떡과 과일 등은 모두 조각조각 잘라서 밤중에 온 동네에 집집마다 다 나눠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